민준아, 아무도 없지? 내게 손대지 마.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누가 장모님께 손을 댄다고요? 아니, 그들은 이미 날 죽이려고 했어. 저는 결혼 5년 차의 평범한 회사원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 박민준입니다. 평범한 저와 달리 저의 장모님 김세경 여사님은 대한민국 신경외과 분야에 살아있는 전설이셨죠. 오랜 시간 동안 난치병 환자들을 돌보며 쌓아온 명성과 재산은 엄청났습니다. 장모님은 깐깐하고 엄격하셨지만 하나뿐인 외동딸인 제 아내와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셨습니다. 그런 장모님이 한 달 전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습니다. 민준아,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대. 아내의 전화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장모님은 이미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죠. 담당 의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모님은 폐쇄 증후 굴라크트 마이너스인 신드롬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폐쇄 증후군이요? 그게 무슨 병이죠? 의사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온몸의 근육은 마비되어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또렷해서 모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뇌는 살아있지만 몸은 감옥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아직은 치료법이 없는 불치병입니다. 세상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던 분이 이제는 말 한마디조차 할 수 없는 상태라니. 아내는 매일 장모님 병실에 찾아가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제발 눈 감지 마세요. 우리 목소리 들리시죠? 저 혜진이에요. 장모님은 미동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장모님 곁을 지키며 간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 집을 정리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 저는 뜻밖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장모님은 평소 당신의 병원 연구에 쓰기 위해 뇌과학 관련 첨단 장비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집안 곳곳에 작은 카메라들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아니, 장모님 집에 왜 이렇게 카메라가 많지? 저는 호기심에 한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를 꺼내 제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장모님이 쓰러지시기 며칠 전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장모님의 재혼으로 인해 가족이 된 의붓자식들, 즉 저의 형님들과 누님들이 장모님을 둘러싸고 있었죠. 어머니, 이번에 저희 사업이 크게 확장되는데 어머니께서 투자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장남인데 어머니가 저희를 좀 도와주셔야죠. 형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평생 힘들게 모은 돈인데 어머니 돈을 함부로 쓰시려고 하면 안 되죠. 제 동생은 이번에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데 어머니의 도움이 절실하단 말이에요. 그들은 장모님의 재산을 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장모님 앞에서 스스럼 없이 돈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이었죠. 장모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탐욕을 보았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장모님이 쓰러지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였어. 영상이 끝난 후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장모님은 쓰러지시기 전부터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저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장모님의 의붓자식들이 나눈 대화가 담긴 영상을 보고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장모님을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장모님의 재산을 탐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의 눈빛은 제가 알던 그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내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겠지.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야지. 저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장모님 때문에 이미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장모님을 지켜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그 영상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혼자 간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님들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장모님의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걱정돼 죽겠어요. 형님들은 SNS에 사랑하는 어머니의 쾌유를 빕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장모님을 위하는 척했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에 저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장모님이 이런 상태인데도 여전히 돈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들은 장모님 앞에서 태연하게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저희 사업 자금으로 병원 땅을 좀 담보로 잡았는데 서류에 어머니 도장이 필요해서요. 빨리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제 선거 자금으로 어머니 통장에 있는 돈을 좀 뺐어도 괜찮겠죠? 어머니도 제가 국회의원 되면 좋아하실 거잖아요. 그들은 장모님을 의식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며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만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의 눈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지금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신 거구나. 저는 장모님의 눈빛에서 고통과 분노를 보았습니다. 장모님은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추악한 모습을 모두 보고 계셨던 것이었죠. 저는 그날 이후 장모님을 지켜드려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고 장모님을 지옥 같은 현실에서 구해드려야겠다고요. 저는 장모님의 눈빛에서 깊은 고통과 분노를 읽었습니다. 그분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자신을 둘러싼 탐욕스러운 의붓 자식들의 추악한 계획을 모두 듣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아내 몰래 장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CCTV 영상에 더 많은 증거가 있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었죠. 컴퓨터에 연결된 외장하드에는 장모님 집안의 모든 CCTV 영상이 24시간 동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가며 영상을 돌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쓰러지시던 날의 영상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쓰러지시기 직전 작은 상자를 들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통화 상대는 장모님의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님이셨죠. 아무래도 아이들이 너무 막무가내라. 병원을 다른 재단에 맡겨야 할 것 같네. 장모님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형님이 나타나 장모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병원을 다른 재단에 넘긴다니요? 형님은 장모님의 손에 들린 상자를 뺏으려 했고 장모님은 이를 막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러다 장모님은 화장실로 피하려 했고 그 순간 넘어지셨던 것이었죠. 쓰러지신 게 사고가 아니었어. 형님들이 장모님을 밀쳤던 거였어. 저는 그 영상을 보고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장모님을 쓰러뜨린 것도 모자라 그날 밤 장모님의 병실에 찾아와 통장과 도장을 챙겨가는 모습까지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모님의 재산을 빼돌리려 한 것입니다. 저는 그 영상을 가지고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이거 봐. 장모님이 쓰러지신 게 형님들이랑 싸우다가 그랬던 거래. 그리고 그들은 장모님 통장도 다 가져갔어. 아내는 영상을 보고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우리 오빠랑 언니가 그럴 수가 있어? 아내는 슬픔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가 장모님을 지켜드려야 해. 이 영상이 장모님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야. 저는 그날 이후 장모님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눈을 피해 장모님을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 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밤늦게 장모님을 병원에서 빼내어 제가 미리 알아둔 안전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모시고 병원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니를 이렇게 몰래 옮겨도 되는 거야? 여보, 지금 장모님을 지키는 방법은 이것뿐이야. 저 사람들은
우리 장모님을 죽이려고 했어. 아내는 제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장모님을 모시고 제가 미리 알아둔 작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병원은 장모님의 오랜 친구이자 신경외과 분야의 권위자인 이 박사님이 운영하는 곳이었죠. 이 박사님은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세상에, 김 박사가 그런 일을 당했다니. 내가 진작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이 박사님은 장모님을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장모님을 위한 특별 병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장모님의 병실을 지키며 앉아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여전히 미동조차 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장모님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바라보며 미세하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장모님, 저를 알아보고 계신 건가요? 저는 장모님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장모님, 제가 왔어요. 장모님을 지켜드릴게요.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장모님은 제 말에 미세하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병실 한 구석에 놓여있는 이상한 기계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장모님이 평소 연구하셨던 뇌-마이너스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기기였습니다. 장모님은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이 기기를 개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기기를 이용하면 장모님과 대화할 수 있을지도 몰라. 저는 그 기기를 장모님의 머리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화면에 장모님의 뇌파를 띄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혹시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 눈을 깜빡여 주세요. 장모님은 미세하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대화가 되는구나. 저는 장모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장모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장모님과 뇌-마이너스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기기를 통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그동안 벌어진 모든 일들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민준아, 그들은 나를 죽이려 했어. 내 병원을 팔아넘기려 했고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다 가져가려고 했어. 저는 장모님의 말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장모님이 쓰러지시기 전부터 장모님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장모님을 지켜드릴게요. 장모님은 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들이 장모님의 병원을 팔아넘기려 했던 계획, 그들이 장모님의 통장에서 돈을 빼낸 사실, 그리고 그들이 장모님의 병실에 찾아와 나눈 대화까지 모든 것이 장모님의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중요한 서류가 숨겨져 있는 곳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장모님의 지시에 따라 장모님 집의 비밀 금고를 찾아냈습니다. 그 안에는 장모님이 평생 모아온 재산이 들어있는 통장과 유언장, 그리고 장모님의 병원을 다른 재단에 기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였어. 저는 그 서류들을 가지고 이 박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박사님은 서류들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세상에, 김 박사가 이런 일을 당했다니. 내가 진작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이 박사님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군, 김 박사가 이 서류들을 너에게 맡긴 이유를 알겠네. 김 박사는 너를 믿고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긴 거야. 저는 장모님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모든 증거들을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CCTV 영상과 장모님의 유언장, 그리고 장모님이 평생 모아온 재산이 들어있는 통장까지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검찰로 향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검사님은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박민준 씨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아주 심각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확실해야 합니다. 특히 의식 없는 장모님의 진술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저는 검사님의 말에 절망했습니다. 장모님의 진술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면
그들의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폭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장모님과의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셨습니다. 민준아, 내가 개발한 뇌-마이너스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기기를 세상에 공개해줘. 그 기기를 이용하면 내가 직접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거야. 저는 장모님의 말에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 기기를 이용하면 장모님이 직접 증언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었죠. 저는 검사님에게 장모님과 대화했던 모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검사님은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셨고 장모님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해 주셨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장모님의 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장모님의 의붓자식들도 참석했습니다. 사위, 지금 무슨 짓이야? 어머니가 이런 상태인데. 기자회견이라니. 박서방, 지금 이게 무슨 쇼야? 우리 어머니를 두고 이런 짓을 벌이다니. 저는 그들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장모님의 머리에 뇌-마이너스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기기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장모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장모님의 뇌파가 글자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세경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모님의 목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려 퍼지자 모두들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장모님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기자회견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장모님은 담담한 목소리로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제가 쓰러지기 전부터 그들은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저의 병원을 팔아넘기려 했고 저의 통장에서 돈을 빼내려 했습니다. 장모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모님의 목소리를 듣던 의붓자식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장모님이 의식이 없는 상태인 줄로만 알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제가 쓰러지던 날 그들은 저를 밀쳤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장모님의 말에 기자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진실이 세상에 낱낱이 공개되는 순간이었죠. 기자들은 일제히 셔터를 눌렀고 뉴스는 실시간으로 전파를 탔습니다. 저들은 평생 남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던 저를 돈 때문에 죽이려 했습니다. 이제라도 그들의 죄를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지막 소원은 저의 병원을 저와 같은 병을 앓는 환자들을 위한 연구재단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장모님의 마지막 소원이 공개되자 기자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욕심과 대비되는 장모님의 숭고한 뜻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그 순간 검사님과 경찰관들이 기자회견장에 들이닥쳤습니다. 김세경 씨를 상해하고 재산을 편취하려 한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관들은 의붓자식들을 체포했고 그들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그런 적 없어요. 저건 전부 조작된 거라고요.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기에 그들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모님의 뇌-마이너스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기기를 통해 마지막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민준아, 고맙다. 이제 내가 내 꿈을 이뤄줘. 저는 장모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제가 장모님의 꿈을 이룰 차례였습니다. 장모님의 기자회견 이후 의붓자식들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끊임없이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를 밀친 건 실수였어요. 저희가 어머니를 죽이려 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병원과 재산은 저희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돈을 쓴 게 무슨 죄가 되나요? 하지만 모든 증거는 그들의 죄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었죠. CCTV 영상에는 그들이 장모님을 밀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장모님의 통장에서 돈을 빼낸 사실도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그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장남은 사업이 망해 파산했고 둘째는 정치 생명이 끝장났죠. 그들은 장모님의 재산을 탐하다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입니다. 저는 장모님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연구재단 설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장모님은 평생 모은 재산으로 김세경 신경외과 연구재단을 설립하셨죠. 재단은 장모님과 같은 희귀병을 앓는 환자들을 위한 연구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장모님의 뒤를 이어 재단의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사장이 된다는 것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장모님 병실에 앉아 장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모님, 장모님의 꿈. 제가 반드시 이뤄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장모님은 제 말에 미세하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서 장모님의 믿음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재단 이사장이 된 후 장모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장모님의 병원이었던 곳은 김세경 신경외과 연구재단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저는 장모님과 같은 희귀병을 앓는 환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위한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장모님도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죠. 뇌마이너스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기기를 통해 장모님은 자신의 병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민준아, 이 병은 뇌의 특정 부위에 문제가 생긴 거야. 이 부분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장모님의 조언 덕분에 우리는 빠르게 연구에 진척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모님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서 장모님의 BCI 기기를 보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모님 덕분에 저희가 희망을 보았어요. 장모님의 꿈, 제가 반드시 이뤄드릴게요. 장모님은 제 말에 미세하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서 장모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장모님의 병실에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여보, 당신이 어머니를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 정말 자랑스러워. 아내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시나 봐.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잖아. 저는 아내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믿고 저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모님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건 발생 1년 후, 저는 장모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습니다. 장모님과 같은 희귀병을 앓는 환자들을 위한 연구는 계속되었고, 마침내 우리는 희망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장모님 병원에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해냈어요. 장모님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저는 장모님의 손을 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모님은 제 말에 미세하게 눈을 깜빡였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민준아, 고맙다. 내가 너를 믿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 장모님은 BCI 기기를 통해 제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저는 장모님의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믿고 저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고, 저는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장모님은 기적적으로 병상에서 일어섰습니다. 장모님의 병은 완치되었고 장모님은 다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민준아, 고맙다. 내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났어. 장모님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장모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믿고 저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장모님과 함께 김세경 신경외과 연구재단을 운영하며 장모님과 같은 희귀병을 앓는 환자들을 돕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나는 너를 사위로 맞은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저는 장모님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사랑과 믿음을 선물해 주셨고, 저는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남자가 장모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한 가족의 비극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은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혈연보다 진실된 사랑과 믿음이 더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사위와 장모님의 깊은 신뢰는 탐욕스러운 가족들의 거짓과 위선을 무너뜨리고 한 인간의 숭고한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랑의 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희망은 언제나 절망 속에서 피어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희망을 전하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